안녕하세요. 마약사건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의 서경선 사무장입니다. 오늘도 마약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형사사건 특성상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포유 마약 전담팀에는 실제 경찰 생활하셨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마약범죄 수사대로 이름이 바뀐 서울지방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대에서 마약수사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고요. 과거에 버닝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대림동 일대에서 중국인들 관련 사건도 많이 처리를 해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마약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쪽에 질문 많이 주시는 내용들 한 4-5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약 사건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마약의 종류를 선제적으로 딱딱 파악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 자체는 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잡히게 되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 많이들 해주십니다. 사실상 그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눈세정제로 둔갑한 GHB라는 마약이 있었는데 눈세정제인지 마약인지 검사 시약이 없어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검사 시약이 없으면 현장에서 바로 딱 잡는다거나 아니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시약이 이제 현장에서 마약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실제 마약 사건들은 이제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이 이제 피의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얼르고 달래고 해서 다른 판매자나 공범들에 대한 진술을 이렇게 쭉 받아내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감형의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이제 특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하면 안 잡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호기심에 한두 차례 하고 만 경우는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를 한 상황이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등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한번 맛을 보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다시 손을 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확보 때문에 대부분 긴급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전화로 출석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꼭 가야 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피의자가 특정이 돼서 체포를 진행할 때는 소재 파악을 위해서 통신 수사부터 시작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주거지의 거주 여부라든가 출입국 기록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서 기초 수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상습적으로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 여부, 이제 투약을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다음에 증거 확보 차원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보통 전화로 출두를 요청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마약 사건에서. 근데 이제 사실상 혐의 입증이 끝난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다 그러면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수사에 협조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CCTV도 굉장히 많고 우리 경찰이 이제 수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인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도망가신다고 해도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 검찰은 물론이고요. 무슨 해외 영사 아니면 국정원까지 다 동원이 돼갖고 마약 사건의 수사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는 초범들도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 등 이제 처벌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시작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투약 횟수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1, 2회 투약의 경우에는 한 2시간 이내에 조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횟수가 좀 많아진다. 그럼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혐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저희 회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데 변호사는 선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약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본 경험이 있으신 그런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셔야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마약 사건은 자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급 체포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부터 재판까지 챙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신의 자유가 있다는 점부터 해서 재판이 있을 때까지 마약 중독 재활센터라든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양형을 준비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중간중간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제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의 판단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사관들 만만히 보시면 안 되고 굉장히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유도신문을 비롯해서 각종 수사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진술을 어떻게든 이끌어냅니다. 자, 그런 부분 하나하나 대응을 이제 해 나가시려면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조금 더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 주로 많이 주시는 질문 몇 가지 답변 드리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마약사건 꾸준히 처리를 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 왔습니다. 자, 전화상담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 직접 마약 수사하셨던 저희 회사 강국장님과 함께 마약 수사에 대한 좀 더 이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영상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